이렇게 아픈 걸 참다가 오셨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환자를 위아래를 보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게 이제 여기까지 왔던 것 같고, 여자한테는 피부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가 됐을 때 전문의 시험까지 공부를 다 했으니까 어떤 환자가 와도 저는 다 고칠 수 있다. 첫 페이닥터를 하던 병원에서 제가 진료를 하고 있는데 76세 할머니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래가 너무 아프고 열이 난다고. 그래서 당연히 아래니까 제가 봐야 될 산부인과잖아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병원을 열이 가면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면 열이 가라고. 그때 제가 하고 있던 페이닥터 병원이 그 지역에선 제일 큰 병원이었어요. 봤더니 외음부 자체가 완전히 고름으로 다 차 있는 거예요. 76세 남루한 할머니고,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식도 없는 불황아 또 돌아다니는 할머니거나 치매에 걸리지 않고는 이렇게 아픈 걸 참다가 오셨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소독을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있다가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게 됐죠. 그랬더니 원래 할머니가 시골 산골에 사신대요. 넷째를 분만하고 나서부터 40년 동안 가려우셨대요. 계속 병원을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곪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점점점 심해지고 이제 열이 나고,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제가 산부인과 첫 부임했고 첫 환자로 저한테 넣어주신 거예요. 이건 너무 이제 감당이 처음에는 안 됐죠. 또 저의 이제 열정이 있잖아요. 산부인과 환자로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인턴 때 배운 실력으로 드레싱이란 걸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 한 달간 치유를 했고 상처가 다 뭉개졌다가 그 재생을 시켜서 3살이 돋으니 할머니 말이 아픈 게 자기는 하나도 문제가 없고 안 가려우니까 살 것 같다고 한 달 뒤에 오셔서. 그래서 그 할머니를 치료한 게 된 게 첫 전문의 따서 했던 일이에요. 그 뒤부터 저는 이제 항상 물어보는 말이, 환자분 어디 가려운 데 없으세요? 40년을 긁다 오신 분을 본 뒤로는 미리미리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를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피부과 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고, 어떻게 약을 좀 써야 될 거랑 앞으로 외음부가 가려워서 오는 환자들은 좀 내가 봐줘야 되겠다.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피부 공부를 하다 보니 환자를 위아래를 보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게 이제 여기까지 왔던 것 같고, 여자한테는 피부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1년에, 예전에 제가 처음 오픈했을 때는 피부로 보는 환자가 한 600~700명은 됐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점을 전체로 빼진 않았어요. 하나 빼달라. 뭐 이렇게 갖고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자란 게 많으셔서 3개 빼고 5개 빼는 거 하지 말고 얼굴 전체로 합시다. 그래갖고 저는 그냥 얼굴 전체로 했어요. 좀 짤짤한 것도 어머님이 좀 깔끔해지면 엄마 좋아할까 이런 마음으로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환자들이 사실 지금 꾸준히 오고 있고, 그 환자분의 친구, 가족들, 딸내미도 나도 색소가 좀 생기니까 그리고 엄마가 깨끗해졌어. 그래서 이제 그 딸내미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좋아지면 신랑들을 또 깔끔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남자 환자도 와 있고 산부인과인데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방치된 가려움. 뭐 점인데 멜라노마라고 피부암도 있어요. 얼굴에 색소나 이런 거 볼 때는 항상 흑색종을 생각하면서 합니다. 제가 암인데 열심히 파고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색소가 생기면 병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을 또 잘 봐줘야 되는 이유들이 초경부터. 가끔은 5, 6, 7살인데도 엄마들이 애들을 데려온 엄마들도 있었어요. 애기가 계속 팬티를 이렇게 잡아 뗀대. 뭔가 불편해 보인다는 거예요. 피부를 보면 열인데 이제 팬티나 엄마들이 보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옷들을 입혀버리니까 애들은 불편한 옷들이 있어요. 통통한 아이들은 너무 꽉 끼는 옷들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놀이터 가서 애들이 막 놀면 이물질이 들어와서 잘 씻겨주는 거,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엄청 씻어버리면 약해질 수 있어요. 청소년 때 초경 시작한 아이들이 패드 알러지가 있어요. 그럼 피부가 가려우면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정도는 아니고 막 이런 정도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누적이 돼서 양측성으로 완전히 곰발바닥처럼 변한 친구가 온 적이 있었죠. 어떤 분한테는 아주 습하게 좀 다가와서 또 음모가 많이 난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생리대랑 음모랑 그 생리혈이 묻어 있으면 그 안에 습함에 극을 달할 수도 있어요. 외음부 쪽으로 피부가 약한 분들은 가장 잘 해봐야 될 게 사실은 좌욕입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돼서 생리통이나 또 질염도 항상 있던 분들도 좌욕을 하면 많이 좋아져요.
사실은 피부가 받쳐주는 한 아무거나 써도 젊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성이 있는 피부인 사람은 되게 많이 골라야죠. 제품, 회사, 성분. 이게 나한테 맞는지 써봐야 알아요. 원유는 없고 마트 같은 데 가도 진열되어 있는 거 많잖아요. 그 회사에 있는 성분들이 각자 다들 좋은 성분들을 많이 써주겠지만 그 아이가 썼을 때 분명히 가려움이 생기거나 쓰라리거나 이게 반복되면 피부가 문제인지 생리대가 문제인지를 엄마랑 상의해서 체인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면 생리대가 있어요. 자주 갈아줘야 되기도 하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내 아이가 그냥 보통 상용되는 생리대가 맞을지 안 맞을지를 정말 초경 때 엄마가 그 1년을 잘 봐줘야죠. 안 가려워야 돼요. 내가 불편한 건 누군가한테 말을 하셔야 돼요. 초기에 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암 생존율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초기 발견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처럼 건강검진 하는 데도 많고 또 병원도 많잖아요. 가려움이 되게 사소해요. 병원을 가는 거 옛날에 할머니들은 그렇게 참아갖고 왔다니까요.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 자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식당 하시는 분인데 외음부 가려움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주방에서 일을 하면 열 나고 땀 많이 나서 가려웠던 분이에요. 중간에 한 번은 화장실 갔다 오고 갔을 때는 정말 장갑을 다 벗고 완전히 손톱으로 빨리 긁고, 왜냐면 일하러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상처가 반복되는 거예요. 미리 와야 돼. 손이 안 가게끔 뭔가를 해야 돼. 생활 자체도 바꿔야 돼. 그래서도 안 될 때는 대학병원을 저는 보내거든요. 조직검사도 해요. 이상이 있어 보이고 계속 그러면. 습진에 심한 케이스들, 암도 있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암 전 단계 질환도 많아요. 전신 질환은 외음부만 있진 않아요. 귀, 뒤, 이 피부 정말 얇거든요. 이거 방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짜 귀 잘라야 될 수도 있어요. 외음부도 안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자리니까 그거를 꼭 방치하시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1번 처음에는 아마 염증이 있었을 거예요. 가려움을 저희가 염증으로 보거든요. 염증 후에는 색소 침착도 오겠죠. 외음부를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통풍도 안 되고 말리는 것도 좀 그렇고, 항상 습하거나 뭔가 문제성이 발달이 되면 계속 발전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외음부 피부 1번이 염증이에요. 그 염증으로 인해서 계속 상처나고 하다 보면 겉에 있는 피부 장벽이 손상이 와요. 이제 염증도 있지만 또 건조해서 콜라겐 없어지고 이 피부 자체 마른 논바닥처럼 그냥 말라져요. 근데 그 자리가 팬티를 입고 뭔가 꽉 조이다 보면 그거가 자극이 돼서 가렵기 시작하면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피부가 변형이 올 때 가렵겠죠. 변형이라는 건 암 전 단계 가려운데 사람들이 아래쪽이니까 변하고 있는지 자기가 잘 모를 게고 있어요. 무조건 가려울 때 쌤하고 상담을 해라. 그게 타이트하잖아요. 외음부는 뭐 여자들은 또 치마 입고 스타킹 신고 이런 모든 것들이 피부를 계속 자극하는 거죠. 스타킹이나 꽉 끼는 옷들은 당연히 피부를 꽉 조이고 있잖아요. 자극하고 있죠. 젊은 아이들은 솔직히 가려운 아이들 좀 있을 거예요. 많이 참고 있겠죠. 이제 이 친구들이 40살이 됐을 때 아, 나 언제부터 가려웠어요 하고 이제 산부인과를 가겠죠. 보통 최근에 젊은 아이들도 2, 3년 됐어요도 많이 와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예전에 찍어 놓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전혀 나랑 만날 수 없는 지역에서 그 친구들이 오더라고요. 최근에 가려운 친구가 경상도 거창군에서 오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제 아, 네가 이렇게 가려우니까 약 먹어보고 한 3일 뒤에 올까요? 그랬더니 경상남도 거창. 아니, 이렇게 먼 데서 왔어? 그랬더니 너무 가려우니까. 사실 진짜 그런 친구들한테는 뭔가 희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싶어요. 뭐 전라도도 오고 원주도 오고. 사람들마다 긁어 기간이 길수록 오래 걸리죠. 재생되고 복원되는데,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약으로 지금 현재 염증이 심하니까 스테로이드 크림도 한두 번은 써요. 집에서 홈케어 할 때 생활 패턴들, 삼각 팬티 입지 않게 하고 사각 팬티나 펑퍼짐하게 만들어 놓은 바지들, 그런 것도 있고, 또 잠옷 헐렁하게 입히고, 생리할 때도 생리 습관들을 많이 나온 날, 또 너무 가려움이 심하거나 양이 많아서 막 흠뻑 젖어진 아이들은 탐폰이나 생리컵도 쓰라고 합니다. 패드에 적셔서 내 피부에 닿는 것보다는 그게 편해서 젊은 아이들 중에는 이제 써왔더니 좋은 아이들은 또 쓰기도 하고, 이제 산부인과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좀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려운 아이들은 써야 돼요. 나오는 양에 따라서도 너무 습하니까. 사람마다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생활 패턴만 잘 교정이 돼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좌욕시켜요, 저는. 혈액순환 시켜주는 거고, 매일 하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정도가 딱 적당하고.
그 이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좌욕하면서 케겔 운동하는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걸 좀 더 보게 하고. 어떤 분들은 6개월 걸린 분도 있고 최장으로는 뭐 재생크림 같은 것도 좀 바르는 것 때문에 한 번씩 오시기도 하고.